인디언 말살 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로코이 연방과 뉴잉글랜드 이제 이로코이. 그래서 우리가 그 중남미에는 그 수준 높은 그 문명이 있었죠. 그 마야 문명 이런 문명이 좀 아즈텍 그죠? 이런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그리스 로마 문명 정도 오랫동안 되게 오래된 문명이에요. 수천 년 동안 고도의 문명. 여기서 말하는 문명은 그 수만 명, 그죠? 수만 명 이상의 그 발전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발전된 도시.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다. 그런데 이 문명에서는 신기하게 다른 교류를 통해서 이 전쟁, 그렇죠? 전쟁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인종이 거대하게 발전한 문명에서 고립적으로 발전해 전쟁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기죠, 무기. 이 무기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기 무기도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철기 무기도. 그래서 스페인의 몇 명 안 되는, 그죠? 스페인의 그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런 물론 이제 이들은 총포로 무장했겠죠? 여기에 이제 문명이 파괴되는데, 중남미에는 높은 문명이 있는데, 북미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문명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이로코이족이 있어요. 이로코이족. 그래서 이로코이족이 이제 6개의 연방, 6개의 부족이 연합 내지 연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회의체 부족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상당히 북미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되고 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로코이 연방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로코이 연방을 깨라고 한 거예요. 이 이로코이 연방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 원시 사회죠. 거기서 원시 사회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은 모건의 고대 사회라는 책이죠. 이 책을 막스 엥겔스가 읽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쓴 책이에요. 이 모건은 미국의 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인데 인디언을 대변해요. 인디언을 대변하고 인디언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인디언으로부터 이로코이로부터 명예 부족 자격, 명예 부족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로코이가 그 원시 공동체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로코이족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아마도 원시 시대에도 그 원시 공동체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시 공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시 공동체 사회가 이뤘을 거다 하고 책을 썼어요. 그걸 읽고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인데 이 고대 사회의 책을 막스 엥겔스가 읽고 쓴 게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가족에서는 모계 사회가 어떻게 부계 사회로 바뀌는지,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사유재산이 생기는 거, 그리고 국가와 계급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쓴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로코이 연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로코이가 거대한 도시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원시 공동체 사회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족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이 연방을 이 백인들이죠. 미국이 독립 초기에 해체시켰다는 거죠. 초토화시켰다는 게 이로코이족이 북미에서는 뭐 아즈텍이라든가 마야 문명까지는 안 가지만 북미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또, 우리, 함께남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코이 연맹은 7년 전쟁에서 영국을 도왔지만 독립전쟁에서는 영국을 지지하는 쪽과 미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분열하였다. 맞아요? 예. 1783년 영국이 미국과 휴전하면서 자신과 동맹을 맺은 이로코이 연맹의 영토를 미국에 할양하는 파리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에도 원정대를 파견하여 이들 인디언 지역을 토벌하였다. 특히 1799년에 설리번 원정대는 40개 이상의 이로코이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1776년 미국은 영국군과 인디언에 대항하기 위해 기병대를 창설하였다. 기병대는 독립전쟁 이후에 주로 인디언 토벌에 나섰다. 남북전쟁 당시 대규모로 확충된 기병대는 남북전쟁 이후 인디언과의 전투를 담당하였다. 또한 1824년 텍사스의 개척민을 보호하고 인디언을 토벌하려는 텍사스 레인저라는 민병대가 창설되었다. 1787년 북서부 조례에 따라 백인 개척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북서부 인디언들이 저항하자 워싱턴 대통령은 군대를 파견해 진압하였다. 네, 7년 전쟁, 마지막 프랑스하고 영국이 북미를 놓고 싸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영국을 도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쫓겨나고 나서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거죠. 이런 독립전쟁에서는 쪼개졌었다는 거죠. 쪼개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독립하면서 영국과 휴전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로코이 연맹이죠. 이로코이 연맹의 땅을 미국에 할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우리한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이로코이한테 나가라 그랬죠. 이로코이가 당연히 나갈 리가 없겠죠. 영국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 땅을 미국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가장 이제 본격적인 전쟁, 가장 큰 전쟁은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은 독립전쟁이에요. 독립전쟁 이후에 완전히 인디언들이 멸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 그죠? 이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에 정식 군대가 있겠죠? 군대. 그죠? 군대가 성립해. 강력한 군대가 이제 영국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군대들을 어때요? 이제 영국과의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된 말로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러한 군사력, 주로 기병이겠죠. 그래서 기병을 통해서 인디언들을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에 또 계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남북전쟁. 남북전쟁 때는 여러분 영화 봤겠지만은 남북전쟁에서 여기서 사망한 미국 군인의 수가 양차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양차 대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무기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최강의 육군 전력을 갖게 돼요. 그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강한 세계 최강의 육군이니까 남북전쟁 이후에는 인디언이 게임이 안 되겠죠.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수준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인디언들이 학살을 당하는 거고, 이것 외에도 서부형에서 많이 보겠죠. 자발적으로 자위대, 민병대, 그죠? 이런 것들이 구성하게 되면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게 되는. 여기 인디언에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머리가죽 벗기는 게 나오는데 머리가죽, 그죠? 인디언들이 벗기는데 사실은 이제 백인들이 먼저 벗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유럽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 전쟁. 유럽의 어느 전쟁에서 나왔냐 하면은 종교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에서 종교 전쟁 때 기독교와 카톨릭이 전쟁을 했는데 이게 이교도잖아요. 자기들이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학살을 해요. 갓난아기도 죽이고, 뭐 임산비도 죽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가죽 벗기 위해서 죽이는 게 바로 유럽 전쟁에서 종이전쟁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디언들을 겁주기 위해서 한 거고, 인디언들은 이제 백인한테 배웠겠죠?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인디언이 백인들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잔인한 방법은 미국이 한 거고 주로 이제 영국한테 이런 것들을 배운 거고 영국은 이제 유럽 전쟁 때 배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잔인함을 했고 주로 잔인함은 민병대가 주로 이런 간혹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건 전쟁으로 하는 거고 법적으로도 인디언들을 시민권을 주지 않고 사실상 말살 정책을 합법화 시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오준희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독립전쟁 당시 인디언과 동맹을 맺었던 영국은 독립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이식하여 인디언의 도움을 거부하였다. 미군에 패배한 인디언들은 1795년 그린빌 조약에 서명하고 오하이오 전체와 인디애나의 일부를 미국에 양도하였다. 그린빌 조약 이후 미국의 영토를 빼앗긴 인디언들이 결집하여 영국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개시하였는데 이 전쟁은 영국과 미국이 1812년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1819년에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플로리다를 점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디언들을 정벌하였다.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앤드류 잭슨은 인디언을 없어져야 할 열등민족이라고 불렀다. 그는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한 인디언 이주법에 1830년 서명하였다. 잭슨은 영국과 스페인이 인디언을 무장시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부의 인디언들을 백인이 없는 서부의 유보지, 레저베이션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잭슨은 이주를 거부하는 인디언 부족은 멸족될 것이라며 꼭 경고하였다. 미국은 이주에 반대하는 인디언을 상대로 1832년 블랙호크 전쟁, 1836년 크릭 전쟁, 제2차 세미놀 전쟁, 1835에서 1842를 일으켰다. 전쟁에서 패배한 체로키 인디언들이 5,000명 이상이 2,000km가 넘는 통고기 행렬 과정에서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였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인디언이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어땠냐면은 이런 과정이 조약이죠, 조약. 인디언과 백인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인디언이 서서히, 그죠? 서서히 물러난 거예요.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서서히 추방당한 거고. 이제 인디언이 힘이 없어. 조직적으로 힘이 없어. 뿔뿔이 흩어졌어. 그럴 때는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인디언들이 백인을 공격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군대가 왔을 때는 일방적으로 학살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서부 영화죠. 서부 영화 시대 때가 바로 이 서부 영화 시대 때는 인디언들이 무슨 백인하고 조약을 맺을 만큼의 그런 힘이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되고 나서 그 전후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인디언이 조약을 맺을 정도로 세력을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힘이 없었다. 이 서부 영화 시대니까 남북 전쟁 전후겠죠. 남북 전쟁 전후. 그래서 이 인디언 학살은 약 1900년 정도에 끝나요. 1900년도에 완전히 끝납니다. 인디언 학살이.
더 이상 인디언들이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한 거라서 이렇게 몇 번의 조약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항을, 이제 국가를 사용해서 저항한 게 바로 1812년이에요. 1812년 전쟁을 설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미국이 1776년에 독립했죠. 1776년에 독립. 여기서 미국이 프랑스와 연합해서 영국과 싸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독립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신생국 이 미국을 경시했어요. 경시.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독립이 없는데, 특히 외교권 같은 게, 특히 해군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다시 또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이 됐지만 더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전쟁에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도와서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 프랑스가 미국한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 해군이 그죠? 해상권을 장악해서 미국이 해군이 없었겠죠. 미국 해군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는데 그게 약 1800년 전으로 해서 저항을 해요. 이게 미국하고 프랑스 전쟁인데, 근데 이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전면전이 아니었고, 전면전이 아니었지만 프랑스가 이제 완전히 미국의 주권을 인정해줘요. 주권을 인정.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 자기를 도와준 프랑스와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해상에서 충돌을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주권을 완전히 얻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국한테 이기긴 했지만 영국이 아직도 만만하게 보는 거죠, 미국을. 그래서 또 한 번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1812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을 들쏘시기 위해서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하고 손을 잡고 이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거죠. 1812년 전쟁. 1812년 전쟁은 왜 중요하냐면은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유일한 사례예요. 하와이 진주만 폭격 빼고 미국 본토요. 유일한 사례. 그래서 백악관이 점령당합니다. 백악관이 영국한테 점령당해서 불태워집니다. 불태워진다. 워싱턴이. 그래서 백악관을 다시 지으면서 재건을 하면서 그래서 흰색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백악관이 됐대요. 그 당시까지는 흰색이 아니었답니다. 백악관이. 근데 영국하고 전쟁을 통해서 백악관이 불태워지고 재건하면서 흰색을 졌고, 그렇지만 영국은 해군은 강력했지만 육군이죠. 육군은 이미 남북전쟁에서 이 미국이 육군이 강했기 때문에 육군이죠. 육군을 염려해서 내륙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백악관 불태우고 좀만 하다가 그냥 철수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육군까지 전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1812년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 인디언들이 바로 또 영국 편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인디언들에게 보복을 했겠죠. 이렇게 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플로리다에 놓고 인디언을 플로리다 쫓아낸 이 플로리다는 바로 스페인이에요. 제가 지금 다시 나오는데 플로리다는 스페인 영향력에 있었던 곳이에요. 스페인 영향력. 그래서 이걸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 주고 사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을 미국이 완전히 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은 인디언들을 포용하지 않죠.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카톨릭으로 포용을 해죠. 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포용 거부. 영원한 이교도예요. 영원한 이교도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바로 이러한 이 말살 정책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이주 정책을 리무벌이래요. 리무벌. 이주 리무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미국에 살만한 나라. 미국에 살기 좋은 나라죠. 미국에 살기 좋은 지역. 그런 지역에서 백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리무벌, 강제이주법의 강제이주법. 그래서 이 강제이주법이고, 그러면서 말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인디언들이 영국과 스페인하고 편먹고 우리 미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과 스페인하고 동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황무지죠. 황무지로 인디언을 보내는 거죠. 유배시키는 거죠. 유배. 강제 수용소처럼 보내버리는 겁니다. 강제 수용소예요. 강제 수용소. 유보지라고 하는 레저베이션인데 인디언 보호지역이라는 거예요. 레저베이션이 이런 유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강제 이주시켰다는 것으로 멸족을 경고를 했고, 이와 같이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이런 강제 이주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미국이 대륙이죠. 그래서 이렇게 2,000km가 넘는 곳을 이 부족들이죠. 전투 병력이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합치는 거예요. 이런 2,000km가 기병대를 통해서 강제로 이주했으니까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이렇게 강제 이주했다. 미국 역사상 강제 수용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강제 이주가 여기 과거에는 인디언이 있지만 미국의 유명한 강제 수용소는 또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독일이 전쟁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강제 수용. 2차 대전 때 전체 일본계 미국인이죠.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계 미국군들을 전부 다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전부 다. 여기 유명한, 이거 이제 강제 수용소에 내는 계기가 있었는데, 하와이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잖아요. 이 폭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본 폭격기가 이 하와이에 불시착합니다. 불시착해요. 그런데 이 하와이에는 일본계 주민이 많이 살았잖아요. 일본계 주민들이 이 조종사를 몰래 숨겨줘요.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면서 그 지역 경찰과 충돌을 하면서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일본계 미국인은 법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미국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일본계 미국인들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강제 수용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그래서 강제 수용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에 생겼던 게 바로 인디언 강제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수용소죠. 강제 수용소 욕 많이 하는데, 중국 보고 위구르나 티벳을 강제 수용한다는데, 강제 수용하는지 안 수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네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강제 수용을 더 잔인하게 했던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윤종옥 동지가 읽을 차례일 것 같은데, 말씀하죠. 그럼 쉬었다 할까요? 우리 쉬었다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박관현 동지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은 1848년 멕시코와 전쟁 이후 서부를 획득하였지만 남북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서부를 개척하였다. 남북전쟁 중에 1862년 미국 정부는 이른바 자연몽지법을 통해 5년간 일정 지역에 거주하여 개척을 한 이민자에게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단 6개월만 거주한 이민자들도 160에이커의 토지를 1에이커당 1달러 25센트의 연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법률에 의하여 1883년까지 약 2,300만 에이커의 토지가 분배되었으며 서부 지역의 주민이 급증하였다. 서부는 해안을 제외하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장이 많이 세워졌다. 영토를 잃은 인디안들이 주민들과 충돌할 때마다 미군이 직접 인디언들을 학살하거나 강제로 이주시켰다. 남북전쟁 중이던 1862년 유보지에 갇혀 굶주림에 시달리던 다코타족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500명 이상의 미군 병사와 주민들이 죽었다. 이에 미국은 303명의 다코타족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링컨 대통령은 이중 38명을 교수역에 처하였다. 링컨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있는 다코타족 유보지를 회수하고 인디언들을 추방하였다. 네. 이제 먼저 멕시코 전쟁인데요.